지금 사람들 중에 네. 이렇게 이제 현타 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느끼는 공통적 증상이 월급이 너무 하찮고 직장 생활이 너무 하찮고 네네. 이렇게 느껴지면서 네네. 막 아무것도 하기 싫다 이런 분들도 네. 있으셔서 맞아요. 혹시 그런 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 있으세요? 이런 것 같아요. 그분들이 아마 역설적으로 근로소득이 없으면 생활이 안 되는 분들일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나의 유일한 생명줄이죠. 왜냐면 그 소득이 없으면 우리가 가정이 지금 유지가 안 될 테니까. 근데 그 줄을 하찮게 본다는 것 자체가 조금 약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은. 왜냐면 저도 투자를 하면서 같이 회사 생활을 병행을 했었는데 처음에는 투자로 버는 것보다 근로소득이 더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 근로소득이 하찮냐, 뭐 투자는 뭐 고귀하다,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내가 어쨌든 뭘로 돈을 벌든 내가 지금 많이 버는 곳이 나한테는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투자를 계속 하다 보면은 결국에 어느 순간 투자가 잘 되면 투자에서 버는 돈이 이제 근로소득 대비 정말 많아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뭐 표현은 이상하지만 이제 근로소득이 나한테 좀 약간 하찮아질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나는 남들이 저렇게 잘 벌고 있으니까 나는 하찮은 걸 하고 있는 거야 라는 거는 좀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나한테는 이게 최대의 소득인데. 그래서 그런 마음을 조금 바꿔서 나는 저 사람들은 미리 어떤 투자를 했기 때문에 저렇게 좀 앞서가는 것 뿐이고 나는 그럼 지금부터 하면 되지 않겠냐. 그래서 진짜 내 근로소득을 하찮게 만들어 보는 거죠. 투자를 통해서. 투자든 부업이든 뭐 창업이든 뭘 해서 네. 이거보다 내가 더 많이 벌어서 진짜 하찮게 만들어 보자. 라는 생각으로 좀 긍정적으로 좀 바꿔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시작하는 거니까. 네, 네. 그렇죠. 부익남님도 부동산 하시면서 이제 네. 투자자로 부를 쌓아오는 과정에서 네. 아 이런 거는 진짜 안 좋구나 내가 투자하면서 네. 그런 거 있으세요? 이런 습관은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결국에 아까 그런 내 근로소득이 하찮아 보인다는 느낌은 누군가 대비해서 하찮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비교심이라는 거를 저는 꼭 이 투자에서는 꼭 버려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하다 보면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항상 가장 극단적인 비교심이 뭐냐면 A 살까 B 살까 하다가 B 샀더니 아 A가 더 많이 오르면 뭐 이런 것도 막 비교심이 생기잖아요. 네. 아니 저거 사서 2억 더 벌었어야 되는데 막 이런 그러니까 나도 돈을 벌어놓고선 그러니까 이 비교심이라는 거야말로 정말 투자에서는 가장 버려야 되는데 두 가지가 있죠. 이제 첫 번째로 이제 남과의 비교겠죠. 그래서 아까 제가 저축도 막 강조도 하고 했지만 저축이 안 되는 거에 가장 큰 거 중에 하나가 이 비교심이거든요. 특히 이제 내가 저축하기로 마음 먹으면 내 연봉 대비 소비를 극단적으로 줄이니까 사실 생각해보면 이거는 나보다 훨씬 연봉이 낮은 사람들의 소비 수준 정도로 낮춘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나는 여전히 나보다 연봉이 높은 사람들과 어울리고 있으니까 주변 사람들이 보면 나를 되게 야, 너 왜 그렇게 구질구질하게 살고 왜 그렇게 궁색하게 사냐라고 막 계속 옆에서 말을 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계속 비교를 하게 되고 내가 이거 뭐 하고 있는 거지 하면서 점점 막 무너지고 막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 비교심이라는 거를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투자의 가장 시작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못 벌어지면은 저축도 안 되는 거고 투자도 못 하는 거고. 아까 제가 뭐 약간 우스갯소리로 뭐 A, B를 얘기했지만 이 투자를 막상 시작하시는 분들도 A가 좋아요, B가 좋아요. 이거로 가서 베스트를 찾잖아요. 네. 베스트를 찾는 것도 결국에 비교심인데 둘 중에 더 좋은 거 사야겠다라고 하다 보니까 근데 내가 이걸 판단할 가치 그 능력이 없어. 없죠. 그러니까 둘 다 못해. 근데 사실은 핵심은 뭘 하든지 간에 돈을 벌면 그렇죠. 우선은 나한테 도움되는 거잖아요. 네. 뭔가를 비교한다기보다는 아, 내가 뭐 이 중에서 뭐 할 수 있는 거, 내 생각에 뭐 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그거를 하려면 비교심 좀 버리는 거.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과거와의 비교겠죠. 이건 이제 가격에 대한 비교일 수도 있는데 또 못 사는 거 중에 하나가 항상 과거 그치. 가격 대비 해서 아, 이거 너무 올랐다. 근데 내가 지금 이거 사는 게 맞을까?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일제시대에 비하면 지금 다 비싼 거잖아요. 네. 어찌 보면. 맞죠? 조선시대에 비하면 지금 다 비싼 그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내 과거와의 비교심도 꼭 버려야 돼요. 근데 이거는 더 버리기가 힘들더라고요. 왜냐면 분명히 나도 2, 3년 전에 살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는데 살까 말까 하다가 안 사니까 그 뒤로 어떤 뭐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은 내가 이거를 산다는 게 용납이 안 되는 거죠. 어찌 그렇죠. 보면은. 그렇죠. 나 옛날에도 살 수 있었는데 그럼 나의 잘못을 또 인정해야 되니까. 근데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사실 그냥 이 투자라는 거는 결국에 내가 조금 더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생기고 이런 걸 원하는 거라면 내가 얼마에 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사고 나서 얼마나 뭐 가치가 상승을 해서 내가 나중에 팔았을 때 얼마나 남았는가 사실 이거에 집중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과거엔 얼마였으니까 이건 너무 비싸서 못 사 라는 거는 투자적인 마인드는 아니고 이게 지금 얼만데 그럼 앞으로 더 좋아질까? 라는 그런 미래와의 비교를 하는 거는 좋다고는 생각을 해요. 근데 하여간 제일 먼저 버려야 되는 건 비교심. 그래서 저는 그래서 항상 인스타그램 무조건 지우라고. 인스타그램이 어찌 보면 비교심의 극에 달한 그렇죠. 플랫폼이잖아요. 더 뭔가 멋져야 되고 하니까. 그래서 그거부터 우선 끊어야지 뭐 투자가 되든 말든 한다라고 저는 항상 얘기를 합니다. 부익남님도 이렇게 주변이랑 스스로 비교해보고 그러시지 않았었어요? 저는 이거를 정말 엄청 되게 훈련해서 좀 버렸거든요. 저도요. 훈련해서 버렸다고 네. 생각해요. 네. 네. 정말 극단적으로 뭐 친구도 뭐 만날 수 없는 네, 상황이기도 했고 안 만나고 나보다 돈 뭐 더 잘 벌거나 소비를 잘하는 사람을 뭐 일부러 피하기도 하고 네. 그리고 뭐 어떤 인터넷으로 비교하는 것도 안 하고 그냥 한 거죠. 뭐. 그러니까 저는 이 경주마 보면 여기 옆에 이렇게 네. 하잖아요. 네. 그 생각했어요. 맞아요. 항상. 네. 그래서 이 투자가 되게 저는 외롭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되게 고립을 시켜야 되고 자기 스스로를. 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를 감옥에 가두는 거죠. 어찌 보면 노예를 만드는 거예요. 내 그쵸. 스스로 일만 하고 투자만 하는 노예를 만드는 거죠. 근데 그래야지만 또 성공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절대 부자가 되는 길이 행복하다고 생각은 안 하거든요. 그냥 선택의 영역인 거고. 다만 부자가 되면 조금 더 편해지는 거는 분명히 있으니까 그걸 좋아하는 분들은 고통스러운 길을 가는 거고 그게 안 되면은 뭐 굳이 이 길을 가는 거는 또 무조건 권하지는 않습니다. 네. 힘든 길은 맞아요, 사실. 결혼은커녕 나 연애도 못하겠다. 네네네. 부익남님이 친한 후배 영식이. 네. 영식이는 이제 3살부터 한 70살까지 네. 다양한 스펙트럼을 갖고 있는데 네. 30대 뭐 초반? 네. 부익남님 처음 투자 시작하셨을 즈음 했을 때 그 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 있어요? 여러 가지가 떠오르긴 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큰 거는 저는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3포 세대니 뭐 7포 세대니 막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제가 시작할 때도 그때도 뭐 다 부동산 끝났다고 그랬고 뭐 부자 될 방법 없다고 그랬고 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참 웃기지만 그때는 주식도 떨어지고 집값도 떨어지고 코인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회사원들 입장에서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정말 자격증 열풍, 막 토익 열풍, 맞아. 회사 안 잘리는 법, 막 이런 게 되게 베스트셀러였고, 막 어떻게 하면 자기 개발을 잘해서 뭐 CEO를 될 거냐, 막 이런 걸로 갔었거든요. 그때 사회 분위기가. 회사를 다니는 거 말고는 없었으니까. 근데 그게 이제 뭐 고작 몇 년 만에 지금은 거꾸로 뭐 회사를 다니면 바보라고 하는데 저는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의 시점에서 내 인생을 봤을 때 나는 어차피 뭐 저기까지 못 가. 그러니까 다 포기해버리겠다라는 식으로 가는 것 같아요. 저는 그게 쉬운 길이니까 글로 간다고는 보지만 그래도 저는 포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를 저는 어디서 보냐면 제 말이 정답은 아니겠지만 이 포기한 사람들이 저는 온라인으로 피신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다들 이제 어떤 뭐 사람 만나는 것도 좀 싫고 다 포기하고 그냥 나는 이제 온라인으로 간다. 그래서 그냥 뭐 게임이나 아니면 무슨 뭐 커뮤니티나 아니면 뭐 넷플릭스 뭐 이런 데로 가면서 그냥 소소한 재미들을 찾는데 저는 그러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결국에 여전히 세상에는 기회도 있고 분명히 나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 너무 온라인으로 막 가서 어떤 막 그냥 피신하는 개념으로 그렇게 하면 지금 당장은 내가 젊고 아직 근로소득도 있고 하니까 뭐 사는 게 전혀 문제 없다고 생각은 되겠지만 인생은 정말 길고 나중에 60세, 뭐 70세, 80세도 살아야 되는데 그때 가서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할 것이냐. 저도 투자를 좀 뭐 오래 하진 않았지만 이렇게 하다 보면 정말 시간이라는 게 결국에 진짜 중요한 자산인데 그러면 지금부터 작게라도 뭔가를 하는 사람들은 10년, 20년, 30년 지나면은 지금 어떤 포기한 사람보다는 훨씬 더 나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결혼도 포기하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이게 신기한 게 뭐 아마 너나님도 뭐 마찬가지 경험을 하시겠지만 여자들 중에도 뭐 투자하는 남자 없어요라고 찾는 교육생이 있고 남자들 중에도 뭐 투자하는 여자 어떤 교육생 없나요? 뭐 이렇게 찾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와 같은 생각을 하는 남녀들이 분명히 세상엔 있는데 그게 온라인에서는 이렇게
뭐 잘 뭐 안 되나 봐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뭐 나가서 만나보고 어떤 그런 자리를 찾아가면서 만나면 저는 된다고 봐요. 근데 요즘에 어떤 세태라고 할까? 그냥 내가 포기했기 때문에 상대가 뭔가를 갖춰서 나를 만나주기를 바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투자도 내가 하기는 못하지만 좀 뭐 부자를 만나가지고 부자랑 만나서 뭐 이렇게 잘 살고 싶고 막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저는 갖춘 사람, 내가 포기한 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만나려고 하지 말고 포기를 우선 하지 마시고 나도 없으니까 쟤도 없는 사람을 만나면 되잖아요. 둘 다 없지만 우리가 뭔가 하고 싶은 의지는 있는 사람들끼리 만나면 분명히 기회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섣불리 포기하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조금 이빨 꽉 깨물고 한번 온라인이 아니라 오프라인으로도 막 나가보시고 해서 내 마음의 동지를 빨리 찾는 거를 저는 좀 추천을 합니다. 그게 남자든 여자든 아니면 그냥 동성이어도 괜찮아요. 같이 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길이 있더라고요, 항상.